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관점과 전망을 담은 소식들이 기다렸다라는 듯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말들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반등 얼마 남지 않았나 보구나, 이런 인간 지표적인 느낌도 갖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무엇보다 200주 이동평균선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깨진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데, 통상 이 지지라인이 깨지면 낙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예민한 구간이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는 상황이면 알트코인들은 감기 몸살에 걸리게 되기 때문인데, 비트맥스의 창업자 아서헤이즈가 이번에 알트코인들에 대한 추가 50% 하락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들이 죄다 50%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최근에 디파이 위기와 관련해서 추가로 암호화폐 기업들의 포지션 청산이 이어지면 관련 알트코인들의 시세가 주저앉을 수도 있을 거라는 내용입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일부 디파이 관련 기업들의 고전으로 인해서 악재를 고스란히 흡수하고 있는 가운데, 리플의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증권성 여부를 놓고 SEC와 참 줄기찬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SEC가 이른바 흰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이 기밀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 없다라면서 추가로 3가지 종류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과연 뭘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SEC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들과 흰먼 그리고 SEC 직원들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목록이 대부분입니다. SEC 입장에서는 이렇게 법률 자문을 받은 거라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개 못한다, 이런 스탠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재미있는 게, 100번 양보해서 SEC의 주장이 옳다라고 해도,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해도, 이렇게 되면 쟁점은 다시 2가지로 흩어지게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흰먼 스피치가 형식적으로 SEC의 공식 법적 자문을 받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용적으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SEC는 이더와 XRP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라면 XRP의 증권성에 대한 SEC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SEC의 주장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알트코인 상황에 대해서 짚어본 뒤에, 알트코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리플 소송 상황 속보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아래로 빠졌다라는 겁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충격 당시 이후 처음으로 핵심 지지라인을 반납한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년 역사에 있어서 200주 이동평균을 핵심적인 지지로 받아왔고, 200주 이동평균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강세 랠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비트코인 상승세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일리호들은 익명의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보통 200주 이동평균이 무너졌을 때 낙폭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렉트캐피탈은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이 무너졌을 때 추가적으로 14에서 28% 더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보다 약 7%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추가로 하락할 경우에 최소 18,000달러 전후, 최대 최악의 상황에는 14,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전후, 이 정도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이라도 반등세를 만들어서 22,000달러 위로 다시 올라서는 것이 핵심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알트코인들의 추가 후퇴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헤이즈는 알트코인의 50%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들이온 약세장을 견디지 못하는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유동자산을 매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50% 이상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다수의 암호화폐 업체들은 리테일 업체들로부터 고금리로 단기 자금을 빌린 뒤에 디파이에 장기 스테이킹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하지만 최근에 불황으로 인해서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자금 상환을 요구하면서 유동성이 급격히 악화됐고 결국 이런 사업 모델은 붕괴됐다. 업체들은 상황을 위해서 유동 자산을 더 많이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헤지펀드와 암호화폐 업체들의 포지션 청산이 잇따를 것이다. 이에 따라서 관련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50% 이상 하락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셀시우스 사태를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유사 사건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에 처하게 되는 기업과 관련된 코인들은 50% 수준의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망이 좀 더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관련 상황들이 하나둘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량의 ST 이더를 보유하고 있던 셀시우스에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고 강제 청산으로 인한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스테이킹 이더와 이더의 디패깅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더를 스테이킹하고 받게 되는 ST 이더는 이더와 1대1의 교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셀시우스 사태 이후에 이 비율이 깨지기 시작했고 갈수록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ST 이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ST 이더를 이더로 바꾸려는 수요가 넘치다 보니까 1대1 패깅 자체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셀시우스의 강제 청산이 추가적으로 더 고강도로 이뤄질 경우에는 자칫 추가적인 가치 폭락이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지금 손해보는 수준에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더와 ST 이더는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이 마무리가 되면 1대1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빠르면 8월, 늦어도 10월쯤에 이 병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이 고스란히 그 악재를 흡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시우스 사태로 이더 가치가 떨어지고 이더 가치가 떨어지면서 셀시우스가 청산되는 제대로 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도 약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다소 극단적인 분석도 제시됐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소환비트코인의 고문인 앤디 에드스트롬이 코인데스크 기고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그는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후에 이더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분증명 통합은 이더 네트워크에 상당한 실행 위험이 수반되는 변화를 적용하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분석하는 데만 몇 년이 걸렸을 정도다. 사람들은 이런 프로젝트의 발전에 흥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뉴스들은 뉴스의 파라라의 소재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적격인 미국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 첫 선물 기반 ETF 승인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이더리움 통합 이후에 이더 토큰은 공급 쇼크에 직면할 수가 있다. 통합이 잘 되든 안 되든 이더 가격에 호재로 작용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다소 근거가 모호한 주관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 이런 책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만큼 비트코인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이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호재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왜 저렇게 하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정도 악성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이더를 둘러싼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리플 소송 속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윌리엄 힌먼이라는 이 열빠진 인간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발언을 담은 이른바 힌먼 스피치 이메일 초안 공개를 놓고 꼴불견이다 싶을 정도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골 때리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어토니 클라이언트 특권, 우리말로는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밝힌 힌먼의 발언을 담은 이메일 내용이 SEC 변호사의 법적 조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 그래서 내부 기밀에 해당해서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SEC의 지금 신박한 논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당연히 이거 지금 시간 끌기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기밀이냐. 공개해서 다 따져보자. 이런 반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미 지난 1월에 이거 내부 기밀 아니니까 공개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상태인데 죽어도 공개 못하겠다라고 SEC가 저렇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겁니다. 벌써 6개월 가까이 저렇게 버팅기고 있는 게 지금의 SEC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EC가 3가지 종류의 문건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거 변호사 비밀 유지권에 해당한다 이런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거 보고서 개인적으로는 한 5분 정도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 문서들은 SEC에 법률 자문을 해주는 이 콜프 핀스 변호인들이 이메일로 주고받은 내용인데 힌먼 스피치와 관련된 법적 이슈들이었고 여기에는 연설 초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 역시 힌먼의 카운셀이 힌먼과 변호인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연설 초안이고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힌먼이 변호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들입니다. 이건 역시 연설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법적 이슈를 담고 있다고 SEC는 반복해서 주장했습니다. 이게 다 합치면 64개의 이메일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연설 내용인데 법적 조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공개를 못하겠다라는 것은 법률가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상식에 비췄을 때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러니까 리플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황이 참 희한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 일단 두 가지 정도로 나눠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SEC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힌먼 스피치는 형식적으로 SEC의 공식 법적 자문을 받은 공식 문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힌먼 스피치는 내용적으로 이더리움이 비증권이라는 점을 공식화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국 SEC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번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힌먼 스피치 비공개라는 나름의 성과를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이더와 XRP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라면 XRP의 증권성에 대한 SEC의 주장 자체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SEC의 주장이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이유라고 또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희한하기도 하고 골 때리기도 하고 아무튼 전례 없는 소송 사건이다 이런 점은 확실한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때 맥도날드 배달 알바생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부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바이낸스 CEO 자오 창펑이 꽤 의미 있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찍었을 때 사람들은 가격이 미쳤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늘날 2만 달러로 떨어지면서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낮다라고 생각한다. 이건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의 상황을 나름 통찰력 있게 진단했습니다. 어쩌면 5년쯤 뒤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폭락했다. 이제 세상 망한다.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날도 어쩌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투자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심란한 소식도 많고 기대를 갖게 하는 소식도 있고 다소 많이 혼란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신중하게 시장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